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꽃베스 동반자 웨딩에서 귀농 시골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그리고 귀농을 시골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한 내용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성공한 분들도 나름대로 또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실패한 이유는 물론 다 본인들의 잘못이고 본인들의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업 마인드 같은 것을 원인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배제하고 가장 큰 이유로 삼는 것이 이제 텃세입니다. 텃세. 근데 텃세를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텃세라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이 텃세를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동물들이죠. 동물들은 자기 구역에 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아주 경계심이 강합니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구역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보다 더 악랄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귀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귀농에서. 그런데 이제 귀농도 자신의 고향, 또 부인의 고향, 이 정도로 가면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 즉 농사를 지러 가는 것인데, 이 농사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큰 기술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농사는 경험.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뿌린 씨가 싹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자라면 또 언제 약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서 그 열매나 잎사귀가 이게 무성하게 돼야 되고, 이런 거를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으로. 책으로만 보고 있다가 몇 번 실패를 해본 분들은 이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하겠죠. 그런데 이 경험을 전수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아무한테나 막 알려주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농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실패를 해서 이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농이라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문적인 농업도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분야에 어업도 있습니다. 어업도 있고 임업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꼭 농업 분야 아니라 어업 분야나 특수한 분야,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로 진출하실 분들은 국내로 귀농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좀 있어야 되죠. 확실하게. 왜냐하면은 해외로 진출해서 이게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들은 낙후됐을지는 몰라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지명이나 이렇게 아이템 이름은 가급적 삼가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우선 필리핀에서 이 저도 이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회도 좋아합니다. 근데 필리핀에 와서 별로 회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 생선을 날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마닐라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외국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시미에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통적인 삶을 사는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해산물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필리핀에 전복이 많이 납니다. 전복. 그리고 해삼도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국 분이 그분은 이제 그런 데 종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의 해삼이 나는 지역을 가서 그 해삼을 그 양식하거나 이런 기르는 걸 보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그 해삼을 말려 가지고 그걸 중국으로 수출하는 분이 계십니다. 필리핀에서는 그 해삼을 많이 그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필리핀 안에 그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해삼은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해삼은. 근데 이분은 이제 무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해삼을 저렴하게 이제 그 양식을 해서 잘 말려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해삼이 이게 말려도 물만 부면은 다시 또 이게 부풀어서 이렇게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그런 내용도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공개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이분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을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필리핀에 전복도 많이 납니다. 전복이 잘죠, 한국 것보다는. 근데 양이 좀 많고 저렴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복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식을 해서 자기가 잘 아는, 직접 인터넷으로 그 뭐 한국에다 팔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이 해외에서 기농을 해가지고 이 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잘해야 됩니다. 이 국제 관계는 이 사기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를 들면은 전복 양식을 여기서 해서 또 주변에 전복 양식하는 필리핀 어민들한테 그걸 싸게 사가지고 그걸 잘 말려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서 그 한국에 보면은 옥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직접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계약을 해갖고 판매를 하든지 본인이 이제 도매를 하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복, 해삼 이런 것이 그 지금 아주 재미를 봅니다. 멍게 같은 건 나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멍게 같은 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저 소라 같은 거, 그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통조림용으로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산물 양식을 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는 멸치는 거의 다 베트남산입니다. 베트남산. 근데 이제 한국에 그 무역하시는 분들이 그 멸치, 그런 분들이 베트남을 그 해안을 다니면서 그 멸치를 잡아가지고, 베트남 멸치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줘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해가지고 한국산하고 똑같이
그 건조하게 해가지고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 그런 노하우가 다 퍼져가지고 재미를 못 보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아무나 다 하는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필리핀 사람들이다 뭐가 된다 하면은 바로 그 치고 들어와 가지고 돈질하고 뭐 그래갖고 같이 몰살당하고 그런 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는데, 이게 서양 사람이 또 그 필리핀 쪽 다바오 밑에입니다. 그쪽에 오셔가지고 이 진주를 양식합니다. 진주 양식 같은 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그분도 그 판매를 직접 다 지금 이제 자기 그 유럽 쪽으로 아마 다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의 기농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농촌에 시골에 가보면 필리핀이 쌀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쌀이. 그리고 요즘 필리핀은 설탕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그래가지고 콜라 같은 경우도 막 부족해가지고 그 쫄리비 같은 데서도 콜라를 공급을 손님한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설탕, 지금 뭐 제로, 뭐 슈가 해가지고 그 다이어트 하는 거, 그런 콜라를 내놓는데 손님들이 그거 잘 안 먹죠. 제가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하지는 이상은. 그 정도로 지금 필리핀에 설탕이 부족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필리핀이 농사 기술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농토는 넓은데 완전 옛날식으로 농사를 집니다. 소가 끌고. 이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형편없는 겁니다. 이 슈가케인 그 사탕수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등짐으로 날르고 이런 식인데, 이 필리핀에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그 하시는 그런 농업은 남쪽이죠. 민다나오 쪽으로 가서 그 까사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농사를 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까사바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투자 좀 유치해 달라 뭐 이런 부탁도 하고. 근데 이제 100% 당연히 이게 농토는 임대입니다. 임대. 근데 헥타르로 막 임대를 하죠. 그럼 그 까사바를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 필리핀의 그 맥주 회사들, 산미겔 이런 데서 다 가져간다랍니다. 그게 맥주 원료랍니다. 그게 그런 걸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영세한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내려가서 농토를 몇 헥타르, 뭐 2헥타르나 3헥타르 빌려가지고 현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농사를 짓는 거죠. 까사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확을 하면은 산미겔에서 가져가고, 큰 수익은 날 수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까사바 그런 식의 농사가 아니라, 농사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 예를 들면 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좀 넓은 농토를 임대해 가지고 기계로다가 대량으로 막 양식 그 쌀 농사를 지면은 필리핀은 쌀을 다 지금 수입을 합니다. 100% 수입을. 쌀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에다 쌀을 팔아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사탕수수 같은 거라서 한국도 지금 그런 걸 다 100% 한국 수입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당을 추출해 갖고 뭐 수출을 한다든지 한국이나 뭐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로. 이 농산물 수입이 중국이 아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해산물 뭐 이렇게 먹는 거는 중국이 그 워낙 인구가 많고 또 그 먹거리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먹는 거는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렇게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꼭 시골로만 가가지고 그 시골 사람들한테 구박받아 가면서 고생해서 그 나중에 빈털털이 돼서 올라오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 필리핀 같은 데로 오셔가지고 뭐 열매라든지 과일 농사도 과일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필리핀이. 전문적으로 그런 거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농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에만 이제 빠져가지고 그 사업적인 승부를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알려줘서 누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건들까봐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1억 갖고 와서 시작한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누가 옆에 5억 갖고 와서 건드려 버리면은 망합니다 금방. 이 자본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그 농업 기술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경험을 좀 쌓고 이런 분들은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자기가 그 하는 분야 그 분야에서 농사 짓는 거를 다음은 뭐 1년이고 들여다 봐야겠죠. 같이 하면서. 여기 그 망고 농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망고 나무가 엄청 큽니다. 그런 망고가 무지하게 이제 뭐 넓죠. 거기다 망고 엄청 큰 나무가 막 있는데 막 엄청 따내지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 태풍 불고 뭐 이러면 이제 큰 피해를 보고 그럽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 바다에서 그 양식하는 것도 많습니다. 바다에서. 그런 것이 그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알죠. 보면 바로 알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어디다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어디다. 자기가 그 판로를 다 가지고 직접 뭐 홍콩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 가서 직접 팔거나 또 한국에 과일을 갖다가 파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한국에서 매달려 가지고 노후를 즐기려고 농촌 가서 그래서 내가 귀농한다,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런 분들이야 그냥 그건 노후 귀농이니까 한국으로 가셔야죠. 한국에서 사셔야 되고. 그런데 젊은 분들이 내가 농사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 필리핀도 좋습니다. 필리핀도 이 태풍이 지나가는 그 단골로 지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뭐 저기 어디요, 뭐 비콜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는 아주 그 단골로 태풍만 왔다 하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데를 찾아가지고 이 버섯 같은 거, 버섯도 필리핀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먹는 이런 버섯들을 이런 데서 자기가 그 종자나 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양식이 잘 되면은 이 한국에다 직접 수출할 수가 있겠죠. 중국 같은 데도. 요새 보니까 뭐 한국 가보면 뭐 고추도 막 오이만한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특수한 것들 필리핀에 가져와서 이 재배에 성공하셔가지고 이 중국 같은 데 수출이 되면은 그런 팔로만 잘 잡고 농사만 잘 지면은 웬만한 어설픈 사업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 커피 농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커피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농사 안 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밭대기 하는 식으로 커피 농가가 그 커피를 생산하면 그걸 다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농토를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짓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농사 기술을 잘 알아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면은 그런 종자를 가져다가 그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서 인근 농가에다 주고 밭대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가 다 사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조그만 농토를 임대해서 그런 실험 재배하는 정도만 하는 거죠. 그런 분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필리핀 사람들 농사 짓는 데다가 그런 걸 시켜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으면 내가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농사를 시켜가지고 그 생산량이 떨어지면은 이제 자기가 기계 같은 걸 한국에서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밭대기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국이 정말 그 먹거리만 다른 건 제가 몰라도 먹는 것만큼은 중국도 어떻게 하질 못하는 모양입니다. 먹는 것만큼은 오죽하면 중국이 그 막 선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남의 나라 바다 가서 막 그 불법으로 어획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은 항상 먹거리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는 것만 제대로 해서 품질이 나오고 그런 게 중국 사람들하고 연결만 되면은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농사가. 그리고 꼭 농토를 대량으로 그렇게 뭐 임대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은 상당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기가 취급하는 농산물 아니면 그 수산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일종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멸치볶음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멸치볶음을 먹으면 필리핀 멸치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베트남 옛날에 그 베트남 멸치처럼 해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 좀 다니다 보면은 유명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조금씩 파는 그 멸치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물어보면 그런 게 세부 이런 데서 올라온다 그럽니다. 근데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비싼데 그런 멸치를 사다가 고추를 넣고 졸여서 먹으면 한국 멸치하고 똑같습니다. 맛이. 제가 멸치 가격은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그 필리핀도 워낙 그 바다가 넓은 데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가 수산물 맛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젓갈을 아주 좋아하는데 필리핀도 젓갈이 있습니다. 근데 바구옹이라는 젓갈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바구옹은 맛이 없고 좀 냄새가 좀 안 좋고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근데 다바오 쪽에서 이게 올라오는 그 바구옹은 우리나라 연평도 쪽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무슨 젓이더라 그게 그 아주 작은 거 곤쟁이 젓 같은 거 그런 맛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춧가루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양념을 또 하더라고 필리핀도. 근데 거의 뭐 우리 입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기도 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유의하셔서 기농을 필리핀 쪽으로 와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정보를 드리거나 뭐 컨설팅을 할 정도는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분야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입을 딱 닫고 계시죠. 누가 들어와서 자기 사업의 영역을 건들까봐. 그런데 이 중국과 그 필리핀의 관계가 그 아키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두테르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중국으로 나가는 이런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짭짤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막 농지를 임대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인근에다 이렇게 알려가지고 계약 재배죠. 계약 재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이 정도 정보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좀 젊은 분들, 진취적인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분들은 필리핀에 오셔서 이 먹거리 시장은 중국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 워낙 세계 제일 인구가 큰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를 통해서도 이제 다른 나라로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직접 또 본인들이 뭐 옥션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과일도 종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좀 고급스러운 정보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이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한다 해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고, 직접 농토를 막 크게 임대해서 본인이 직접 막 그냥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커피 농사 짓는, 이 근처에 커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근처에서 세계적인 커피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다 사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바로 다 아들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있다는 것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젊은 분들, 농사에 뜻이 있거나 어업에 뜻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